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6월 23일, 여기 미국 현지 서부 시간으로 6월 23일 일요일 10시 17분입니다. 사실 보통은 이제 주말 업데이트를 비디오를 올리고 주말에는 거의 시간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예정됐던 일정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시간도 많이 생기고 또 그동안 못 읽어봤던 이 코멘트나 질문 같은 걸 이제 쭉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그동안 비디오를 여러 개 올리면서 제가 너무 제가 이 흥미있어 하는 부분만 이렇게 위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조금 반성도 하고 이 코멘트를 쭉 읽어보면서 상당히 그 수준이 높은 분들의 이 정말 좋은 코멘트도 있고 또 정말 그 주린이 저는 사실 주린이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네이버 찾아보니까 주식 초보를 얘기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주린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어려움, 또 이 정말 설명을 따라가기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참 다양한 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는구나 하고 사실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놀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상당히 경험이 많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지금 이 일드맥스 ETF가 지금 토탈 26개의 ETF가 나와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더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일드맥스 ETF가 자체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단계이지만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가서는 성장을 계속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 소위 말해서 장사가 안 되는 ETF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ETF 일드맥스에서는 그 성적이 저조한 ETF들을 상장 폐지를 시킵니다. 물론 뭐 상장 폐지를 시킨다고 해서 뭐 돈을 투자자들의 돈을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때 상장 폐지할 당시에 남아있는 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것만큼 돈을 다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일드맥스 ETF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이 그럼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선택을 하는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걸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성장성과 앞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현재의 이 트렌드, 과거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시간과 이 지식과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지금까지 커브드 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 비디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서 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다 틀린 건 절대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단지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원금이 녹아내린다. 원금에서 내가 투자한 돈에서 그 원금에서 매달 배당금을 준다. 그렇지만 그 회복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회복을 못해서 원금이 결국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녹아내린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걱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말이 사실은 다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원금이 녹아내리는 이 ETF들이 지금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다 그런 건 또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상당히 좋은 성적을 지속적으로 내고 그래서 배당을 잘 지급을 하고 그 배당락에서부터 또 한 달 이내에 다시 회복을 하고 또 배당락을 맞고 또 회복을 하고 지속적으로 해주는 성적을 잘 내는 또 그런 ETF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 한간에 돌고 있는 커브드 콜에 대한
그 평이 어떻게 보면 조금 밸런스가 무너져 있지 않느냐. 물론 뭐 다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두 개의 코멘트를 주신 이 제임스 완님께서 아주 핵심을 그대로 찌르는 그 코멘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초고배당 상품의 제가 읽어드립니다. 초고배당 상품의 궁극적인 목적은 높은 분배율로 빠르게 원금을 회수하고 분배금을 재투자하여 다른 수익을 노리거나 녹아내린 원금으로 기타 주식을 매도하실 때 발생하는 양도세 해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품들을 노후용으로 가져가기에는 매월 원금이 녹아내리면서 분배금이 급격히 줄어들기에 리스크가 큽니다. 이게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 ETF들은 이 분배금을 지급을 하면서 회복을 못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원금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녹아내릴 수밖에 없고, 이 미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한 30% 정도는 미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70% 정도는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원금에서 돈이 나가는 걸 리턴 오브 캐피탈 이래가지고 ROC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ROC 같은 경우는 그 분배금이 들어가지만 그거를 수입으로 인컴으로 보지 않고 인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세법이 어떤 식으로 지금 미국과 그 조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이 정말 좋은 코멘트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이 일드맥스 ETF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이 히스토리와 앞으로의 전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랭킹을 매겨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방송은 사실은 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제가 이 파이낸셜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완전 100% 아마추어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투자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을 하시는 거고, 제가 드리는 거는 분석일 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좀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테이블이 지금 보이시죠? 약간 숫자가 적으니까 나중에 제가 확대를 시켜 드리겠는데, 일단 확대를 좀 해서 보면 보시면 지금 이 테이블이 이 첫 번째 칼럼에 이렇게 보면 클래스가 있는데, 이 지금 일드맥스에서 자기들이 따로 이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그 Our ETF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맨 위에 Covered Call ETF가 있고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individual, 그러니까 추종 주식을 바탕으로 한 옵션 트레이딩 Covered Call ETF가 있고, 그 밑에 일드맥스 울트라 ETF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울티고, 울티. 그 다음에 여기 일드맥스 short option income ETF라고 해서 크래쉬, 테슬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short option income인데, 얘들은 그 콜을 파는 대신에 풋을 팝니다. 그래서 가격이 본주 테슬라의 가격이 떨어질 때 수입이 나게끔 그렇게 스트럭처를 짠 것이고, 이 커브드 콜 ETF와는 완전 반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커브드 콜 ETF는 그 커브드 콜을 팔아서 이제 돈을 창출하기 때문에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본주의 가격이 올라갈 때, 그리고 횡보하거나 올라갈 때 수입이 생기고, 이 숏 옵션 인컴 ETF 크래시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떨어질 때 돈이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드맥스에서 나오는 이 펀드 오브 펀드 ETF 같은 경우는 YMAC 같은 경우는 이제 7개의 매그니피선트 7 그 빅테크 주식을 바탕으로 이제 이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고, YMAX 같은 경우는 전체 인디비주얼 ETF를 전부 다 총망라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클래스를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 커브드 콜 ETF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펀드 오브 펀드 울트라 ETF, 숏 옵션 ETF는 사실 그렇게 데이터가 많지 않고 이 YMAX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하게 돈을 그러니까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모든 인디비주얼 커브드 콜 ETF에 일괄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그 상당히 그 뭐죠, volatility 변동성이 낮고 물론 뭐 distribution 그 분배금의 액수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변동성이 낮아서 이 멘탈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가 있고 울트라 ETF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잘 몰라요. 아직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울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거의 뭐 100% 이상 되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이 돈을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크래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 풀 옵션에 대해서는 풀 옵션을 팔아서 이 서로 상쇄하는 그 테슬리와 이 크래시가 상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가 잠깐 트래킹을 해봤는데 그렇게 크게 뭐 임프레시브한 결과는 아니지 않느냐 아직까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잠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을 만들어 봤는데 일단 크래스를 위주로 ETF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셉션 데이터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몇 달이나 나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 쌓여온 이 분배금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분배금의 액수를 에버리지 디스트리뷰션과 미디언 디스트리뷰션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 분배금이 업앤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평균의 함정이라 그러죠. 평균의 함정에 빠져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미디어는 이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이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워가지고 그 가운데 가격이 얼마냐라고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디언과 에버리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이 계산을 할 때 미디언을 더 좋아합니다. 특히 이 변동성이 이 디스트리뷰션 분배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어떤 달에는 3달러 줬다 어떤 달에는 0.5달러 주는 이제 그런 식이 되면 이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의 이 스큐가 굉장히 심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미디안을 많이 쓰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인셉션 당시 그러니까 처음에 첫날 이 ETF가 시장에 출시된 그날 클로즈 가격이 얼마냐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이제 금요일이겠죠. 금요일 가격이 얼마냐를 봐서 이 adjusted today share price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의 가격에다가 지금까지 토탈 분배금 나온 가격을 더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adjusted today share price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inception share price 그러니까 첫날 처음에 출시될 때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첫날 출시될 때 40달러였는데 오늘 가격에다가 지금까지 페이된 분배금을 다 합해보니까 28.91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0개월 계산을 할 때 제가 계산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2달러 마이너스 된 걸로 아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코렉션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 net asset value가 다운된 게 27.9%가 다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내부가 그러니까 net asset value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는데 그 net asset value가 얼마나 변했느냐를 가지고 마이너스로 가면 원금이 녹아내린 거죠. 그렇지만 포지티브로 플러스로 가면 원금에다가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녹아내린다라고 하는 그 ETF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테슬리는 마이너스 27.9%가 첫날 NAV보다 오늘 현재
adjusted today 쉐어 프라이스가 훨씬 낮죠. 그래서 27.9%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원금이 녹아내린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OARK 같은 경우도 돈이 훨씬 줄었죠. 1.8%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애플리 같은 경우는 12.7% 늘었고 MBDY 같은 경우는 130%가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많은 돈을 그동안 지불해 왔고 그게 전부 다 그 파지티브한 상태로 이 MBDY 같은 경우는 원금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NG 같은 경우도 42% 이상의 수입을 받고 FBY도 30% 그리고 구이 같은 경우도 8.1%의 수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NAV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이카노미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하게 어떤 ETF가 돈을 잃었고 어떤 ETF가 돈을 벌어왔느냐 하는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보면 조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낮죠. 벌써 원금을 2.4% 잃은 상태입니다. 지난 9.9개월 동안의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리고 JPMO도 13%, MD도 23%, PP 8.1%, SQY 같은 경우도 33%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니, mRNA를 추정하는, 모더나를 추정하는 mRNA-Y 같은 경우도 21%, 그렇지만 AIYY 같은 경우는 17.5%의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2달러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 지난 6.9개월 동안에 원금이 계속 밑으로 그러니까 배당락이 생기는데 그 배당락을 다시 회복을 못하니까 돈을 계속 잃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원금이 녹아내리는 걸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AIYY 같은 경우는 17.5%의 원금을 현재 지난 거의 7개월 동안에 돈을 잃어왔다. 그리고 MSTY 같은 경우는 지난 4.1개월밖에 안 됐지만 벌써 93%의 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MSTY를 열광을 하는 거죠. 그리고 YBIT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5% 정도의 불과 2달 조금 넘은 기간 동안에 이 인셉션이 20.15달러에 첫날 클로즈가 됐는데 다 지난 금요일 날 클로즈 가격은 19.17달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실제로 17.80달러에 클로즈를 했지만 지난 이 2달 동안에 총 지급한 이 디스트리뷰션을 더 하시면 19.17달러가 되지만 결국에는 4.9%의 돈을 잃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YMAC과 YMAX도 각각 18%와 15.6%의 돈을 계속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죠. 그 을티 같은 경우는 약 4.5%의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을티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이 맞다면 얼마 전에 게임스탑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 주식으로. 근데 게임스탑이 이 밈스탁으로서 몇 주 전에 미친 듯이 올라갈 때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이 게임스탑을 이 콜드 아웃이라고 해서 그 콜 옵션을 팔았는데 누군가 그 콜 옵션을 사버렸어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을티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을티는 이 다른 주식들, 다른 이 커브드 콜 ETF는 전부 다 이 신테릭 옵션을 씁니다. 신테릭 옵션을 써서 실질적으로 이 추종 주식을 소유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을티는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그 주식을 소유를 합니다. 그래서 게임스탑처럼 어떤 그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기 전에 누군가 그걸 콜아웃을 해버리면 주식을 뺏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폭발적인 상승의 베니핏을 전혀 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기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계속적으로 이 지난 3번 동안 이 배당금을 지급해 왔고 그 배당금을 지급해 온 결과
지금 현재 이 스탁 가격이 13.5%고 13.5달러고 그동안 지급한 이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을 다 더해도 18.39 결국에는 약 5% 정도의 돈을 잃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특이한 게 이 랩 사이즈를 또 제가 이 컬렉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 을티 같은 경우는 167 밀리언입니다. 상당히 사이즈가 큰 편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이 랩 사이즈, 펀드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랩 사이즈가 어느 정도 답보 상태에서 성장을 못하면 결국에는 이 일드맥스에서 이 ETF를 더 이상 홀딩을 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을티 같은 경우는 그 제이 페스트리첼리의 말에 의하면 을티 ETF를 유지를 하고 트레이드를 하는데 자기들이 4명을 풀타임으로 씁니다. 그럼 4명을 쓰면 그만큼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다른 이 을티 하나에 4명을 쓴다는 얘기는 다른 각 ETF 커브드 콜 ETF에도 1명 내지 2명은 들러붙는다는 겁니다. 1명당 이 하나당.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트레이드들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nev의 펀드의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면서 자기들의 그 수익 평균 1%인데 그 익스펜스 레이스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기들이 메인테넌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랩 사이즈가 계속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 정체되어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 선택 요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크래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2달 동안에 10밀리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사이즈가 적다. 그래서 과연 크래시 같은 경우는 아마 2명을 만약에 풀타임을 쓴다 그러면 이 2명에서 나오는 익스펜스 레이스를 가지고 2명을 계속 고용을 유지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 사이즈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계속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제가 이 출시 이후의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테슬리 같은 경우는 쭉 보시면 벌써 내부가 거의 한 700 밀리언 가까이 되죠. 물론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만은 벌써 그리고 OARK도 70 밀리언, 그죠? 19.2 거의 한 20개월 가까이 되는데도 70 밀리언에서 정체가 되어 있고 애플리도 72, 그렇지만 MBDY 같은 경우는 벌써 729. 아마 이게 처음으로 1 밀리언 달러 마크를 찍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올 뭐 한 연말까지는 1 빌리언을 찍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성장 추세를 보면 물론 제일 크죠 지금 현재. 그리고 MG도 139 밀리언, FBY는 84 밀리언, 구이, 앰플리 54, 57, 그리고 코니가 590로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MSFO 74, DSO 21, 27, 22. 그래서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질수록 내부의 사이즈가 점점 적어진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트렌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트래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 밀리언 달러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세 개의 디소, 조모, JPMO 이런 것들은 시간이 벌써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여기서 더 이상 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ETF의 이 longevity, 그러니까 수명이 그렇게 안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D는 100 밀리언을 넘었고, 그 다음에 PP는 더 적죠, 24. 그리고 SQY, Money, 그 다음에 AIYY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시간에 비해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AIYY 같은 경우는 성적이 계속 돈이
줄고 있다는 거 하는 게 이제 걱정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네버가 늘지 아니면 정체된 상태에서 줄어들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MSTY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한 지 넉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286 million입니다. 이 AMDY 같은 경우는 지금 9개월 훨씬 넘었지만 불과 넉 달밖에 안 된 MSTY의 네버가 거의 2배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YBit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미래 BTC 가격에 베팅하는 ETF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YBit가 지금 추정하는 ETF가 비토인데 BITO. 그 비토가 그 미래의 BTC 가격을 추정을 해서 예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 베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추정하는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YBit을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비토에 직접 투자를 할 거냐. 비토도 상당히 월 분배금이 1달러 이상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일드맥스를 통해서 익스펜스를 내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한 달 정도 됐죠. 계속 지금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 여파로 비토를 추정하는 YBit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기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YMAC과 YBit은 YMAX도 상당히 YMAX가 이제 훨씬 크죠. YMAC보다. 그래서 랩 사이즈가 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이 YMAC 같은 경우는 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75 밀리언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YMAX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그 울트라 ETF 울티 같은 경우도 지금 167 밀리언이니까 상당히 크죠. 다른 그 인디비주얼 한 것보다. 그렇지만 그 컨셉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 커브드 콜 비즈니스에서 이 볼로틸리티가 높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지만 너무 이 볼로틸리티가 높다 보니까 이 상당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서 일부는 수익을 보지만 또 일부는 또 이 손해를 보는 이제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내부를 지금 보면 에버리지 디스트리뷰션이 1.27달러고 미디안이 1.21달러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넉 달밖에 안 줬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지금까지는 연속적으로 이 배당금을 자기들의 실제 수입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트레이딩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의 적당한 그리고 어느 정도 리저브를 하고 나서 나머지를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이상의 돈을 계속 지급해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그 인베스트들을 유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19달러에 오픈된 ETF가 지금 거의 넉 달 후에는 13달러, 13.5달러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이 회복력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네버 프로텍션이 거의 뭐 별로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서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을티에는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그 그린색으로 녹색으로 해놓은 부분 스티커들이 YMAC, 미스티 그리고 코니, FBY, NBDY, 테슬리 이렇게 저는 지금 현재 제가 투자하고 있는 티커들이고 또 지금 현재 주간 위클리 업데이트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추적을 해서 분석을 하고 또 예상을 해드리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말까지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나를 더 지금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그 주식 티커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이 YBIT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YBIT도 있고 그 다음에 AMGY도 추천해 주신 분이 계시고 AMGY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AMGY도 벌써 42.8% 프로텍션이 되고 넵 사이즈도 준수하고 또 시간도 오래됐기 때문에 역사도 있고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AMDY를 추천해 주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울티도 추천해 주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이제 이번 주를 계속 그 추천을 받아보고 추천한 거를 통계를 내서 어떤 그 종목이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 커브드 콜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랭킹을 매겨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랭킹을 150%. 오케이. 그래서 이제 랭킹을 이렇게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그럼 일단은 요 몇 개를 숨기고 되는 것은 숨기고 리셉션 데이트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걸 숨겨서 한 화면에 나올 수 있게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랭킹을 한번 매겨봤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줄여볼까요? 140%, 30%. 오케이. 뭐, 요 정도면 뭐, 괜찮겠네요. 요거를, 오케이. 됐네. 자,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테슬리로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얼마나 역사가 있느냐, 그리고 랩 프로텍션이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랩 사이즈가, 적당하냐, 안 적당하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 랭킹을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길게 했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길면 길수록 랭크가 높겠죠. 그래서 테슬리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제일 오래됐고 YBC 제일 낮고 하지만 뭐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뉴어는 일단 하이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랩 프로텍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심리입니다. 심리학. 어느 분이 그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 인더스트리에서 유명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마 코스텔라니의 그 달걀 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양반이 주식 시장은 결국에는 사람의 심리학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때는 수입이 생길 때는 참 그 시장에 남아있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잃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힘들어요. 저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돈이 빠지기 시작하면 짜증납니다. 예, 그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을 거라고 저는 감히,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돈을, 잘 지키면서 내한테 분배금을 줘야지. 이걸 내 원금을 못 지키는데 분배금 많이 주면 뭐하냐 이거예요. 내가 분배금 일부를 받았는데 그 한 달 동안에 내 원금이 50%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배금을 잘 지켜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ETF의 longevity, ETF의 수명이
또 짧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뭘 하나 샀는데 사가지고 막 3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려 원금을 회수를 다 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돈을 이제 하우스머니로 이제 내가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달에 ETF가 상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허탈하죠. 그러면 원금을 회수했을 때 했으니까 막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금을 회수 못했다. 원금 회수를 못했는데 이게 상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그 차익만큼의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사이즈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일드맥스에서 이 ETF를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뭐 뭐든지 간에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입이 100만 원인데 내가 지출이 150만 원이면 못 살잖아요. 계속 빚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랩 사이즈와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만이 이게 어떤 그 아무리 내가 그 추정 주식에 정말 내가 100%의 가능성을 보고 내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 ETF는 지금 우리가 간접적인 그 옵션 트레이딩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ETF가 그러니까 이 라이프 익스펙턴시, 그러니까 이 수명이 계속 연장이 돼야 돼요. 계속적으로 있어야만이 내가 원금도 회수하고 또 그런 후에 그 다음에 어느 기간 동안 10년, 20년 동안 계속 내가 월급 받듯이 그 ETF를 받아서 내 생활비에 쓰고 뭐 그런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랩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일드맥스 ETF 선택의 중요한, 그죠? 굉장히 중요한 그 선택 요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verage distribution dollar per month. 그래서 뭐 nev protection도 잘 되고 nev 사이즈도 커서 오래 갈 것이고. 그렇지만 이 돈 나오는 게 너무 적다. 예? 돈 나오는 게 너무 적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뭐 데서는 막 10% 연 10% 정도 돈을 버는데 이 ETF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내한테 벌어주는 돈이 다른 그 10% 벌어주는 것보다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비싼 익스펜스를 내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디센트한 에브리지 분배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저는 굉장히 제 나름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세 개의 이 요인이다. 세 개의 팩터를 가지고 이 ETF, 일드맥스 ETF를 결정하는데 쓰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면 특히 NVIDIA, 그러니까 여기 NVIDIA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예상을 하듯이 랩 프로텍션도 제일 좋고 랩 사이즈도 제일 크고 그리고 monthly 분배금도 세 번째로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NVIDIA는 13.6개월 동안의 데이터고 제일 좋은 거는 역시 미스트입니다. 미스티 같은 경우는 넉 달밖에 안 됐지만 뭐 에버리지가 3달러가 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4달러, 두 번째 2.5달러, 세 번째 3달러 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monthly 이 디스트리뷰션의 사이즈로는 미스트가 제일 크고 또 하지만 NVIDIA는 이 랩 프로텍션과 랩 사이즈가 제일 크죠. 그래서 요거 두 개에다가 또 세 번째로 높은 월 분배금을 제공을 해주니까 뭐 최고의 일드맥스 ETF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이 그렇지만 NVIDIA 좋은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지금 현재 가격이 뭐 거의 $30 다 돼가지고 너무 비싸지 않냐. 거기서 이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비싸지만 내가 지금 들어가서 앞으로 이 월 분배금을 이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내가 얼마 동안에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걸릴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지라는 겁니다. 그게 1년이 걸릴 것이냐, 2년이 걸릴 것이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계산을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가격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NVIDIA라고 하는 게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업앤다운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듯이 추종 주식의 그 회사의 성장성과 미래성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인더스트리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미네이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회사들이 있죠. 이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거의 뭐 세계 탑 클래스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그냥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도 아니고, 뭐 시작한 지 뭐 1년, 한 5년, 6년, 10년 된 것도 아니고 몇십 년씩 된 회사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회사들이 과연 어느 만큼의 이 위치를 보유하고 있나. 지금 이 사람들이 탑 클래스냐. 탑 클래스를 지난 10년, 20년 동안 유지를 해왔고,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장의 이 가능성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주식이 계속 지금 성장을 하는 회사냐, 아니면은 이미 가치 투자로서, 이미 이제 성장성은 낮지만, 현재의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서 이제 트렌드를, 지금 현재 트렌드와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테슬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당히 다운 트렌드에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테슬리라고 하는 회사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만 가지고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는 이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는 전기차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지금 수입을 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다시 재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재투자를 로봇에도 하고, 그 다음에 그 AI에도 하고, 이번 달에, 올해만 벌써 AI에 엔비디아 칩을 거의 5조 달러 정도를, 5조 원인가? 를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투자를 해서 상당히 미래를 봐서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테슬리를 계속 쥐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테슬리가 처음에 나올 때부터 들어가서 지금까지, 뭐 거의 원금을 거의 뭐 18%, 디비던드로 받고 또 그동안 트레이드를 몇 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의 뭐 한 8, 90% 회복을 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돈이 빠진다고 해서 뭐 굳이 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테슬라가 그러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그 미래의 산업에 확실한 자신들의 독보적인 그 미래를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라서 퓨처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그리고 OARK는 헤지펀드인데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이 캐티 우드라고 하는 여자가 하는 이 헤지펀드인데 이 사람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그 헤지펀드 투자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잘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저는 그렇게 뭐 잘 모르겠어요. OARK는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다음 애플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이텍, 커링 엣지 하이텍, 뭐 지금 뭐 세계 최고죠. 세계 최고의 이 가치를 가진 회사고, 뭐 굳이 애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다음 NVDY, 그다음에 MG도 지금 MG보다 더 큰 그 이커머스는 없죠. 그래서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메타,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뭐 자기들의 메타 같은 경우는 97% 이상의 수익이 거의 그런 식으로 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그 선적, 그 애드버타이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구이야 뭐 구글을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넷플릭스도 뭐 지금 뭐 거의 넷플릭스, 저도 넷플릭스 좋아합니다. 영화 많이 보니까. 그 다음에 코니도 지금 미국에서 아마 제일 큰 그 가상화폐 거래소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요 근래에는 약간 그 정체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비트코인 자체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상당히 등락폭이 심하면서 그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코니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그 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MSFO,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를 바탕으로 해서 뭐 벌써 몇십 년 동안 그 이 전 세계 PC 시장과 인터넷 시장 거기다가 지금까지 그 AI 소프트웨어로 가장 앞서 있는 그 회사죠.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뭐 일종의 밸류 회사지만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성장을 해왔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 초반에 $20 되었어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비싸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샀었으면 돈을 벌겠죠. 지금 막 400불이 넘으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MS4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즈니야 뭐 세계 최고의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고, 엑손 모바일 같은 경우도 이 상당히 탑 클래스의 회사들이고, 그 다음에 JP 모건, 그 다음에 AMD도 이제 세컨 인 US, 그러니까 AI와 첨단 그 칩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희망하기로는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cep도 안 되는 뭐 상대도 안 되지만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MD의 이 사이즈가 114 밀리언 상당히 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이즈로 봐서는 약 6번째 큰 이제 그 ETF가 됐습니다. 그리고 PP와 SQ는 Financial Technology, 핀테크로 상당히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그 기업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성장에는 정체가 지금 돼 있다고 생각을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AI가 앞으로 이 핀테크에 적용이 되면 어떤 식으로 미래가 결정될지는 도저히 제 머리로는 out of my league 제 머리로는 도저히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으로 남겨놨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밸류 스탁으로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뭐 SQY는 뭐 사람들에 따라서 그로스로 볼 수도 있지만 일단 핀테크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정체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밸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RNA 모더나 같은 경우는 제가 모더나에 대해서는 좀 알거든요. 그래서 모더나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코비드 백신 덕분에 살아난 회사입니다. 거의 뭐 그러니까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는 오래됐습니다만 그동안 어떤 히트 약을 생산한 적이 없고 상당히 이 RNA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하는 약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그 시도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해왔고 많은 그 기술력을 축적해왔지만 큰 그 어떤 블록버스터 드럭을 개발해낸 역사는 없었지요. 근데 이 코비드 백신을 mRNA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성공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급으로 떠오른 거의 뭐 파이처의 코비드 백신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그로스 모드로서 앞으로 미래는 좀 밝지 않느냐.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헬스케어는 투자를 안 합니다. 너무 변동성이 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잘 알긴 합니다만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몰라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잘 알아서 투자를 안 하는 뭐 그런 케이스죠. 헬스케어 같은 경우. 그다음에 AIYY. 이 AIYY가 사실은 그러니까 C3AI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설립자가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그분의 이 이름을 얻고 이 C3AI, C3.AI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상당히 장사를 잘해서 펀딩을 많이 받고 했는데, 이 회사가 특이하게 일반인들 대상으로 AI를 파는 게 아니고 이 연방정부의 국방부라든지 그다음에 재무부라든지 연방정부 부처에다가 굉장히 그 하이 테크놀로지의 AI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장점은 일단 정부 컨트랙트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국방부에 들어가는 이 AI 테크놀로지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민간인한테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원의 확대가 미래에 봐서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이유로 미래 성장성을 바탕으로 본다면 이 C3AI를 바탕으로 하는 AIY가 지금 현재 상당히 고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MSTY는 이제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회사지만 전 세계 이 발행된 비트코인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지금 거의 3만 불 초반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6만 5천 불, 6만 4천 불 박스권에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가정이 많은데, 올라간다 그러면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그 이익을 보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는 그야말로 용돈에 불과한 거고, 이 비트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느냐. 그 다음에 YBit은 퓨처 미래 비트코인의 가격에 투자하는 비토를 바탕으로 하는 그 회사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시간이 50분이 넘었네. 봤는데 지금 그 타이틀은, 이 영상의 타이틀은 어떻게 이 Yield Max ETF를 선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How to pick Yield Max ETF 이렇게 나갈 건데,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십시오. NAV size, NAV protection, 그리고 average 월 분담금의 사이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또 하나 더 참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선택된 추종 주식이 어떤 인더스트리에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시장 장악력, 지배력,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아시다시피 이 커브드 콜 ETF는 성장해서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이 추종, 가격이 올라갈 때 커브드 콜 ETF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과 그 추종 회사의 성장과 내부 프로텍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그걸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현재의 가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지금 현재의 이 일드넥스 ETF의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그런 탄탄하고 좋은 그 추종 회사를 멀리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의 변동성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를 할 때 좀 더 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위주의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방송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남은 새로운 주, 한 주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되면 이번 그 6월달 트레이딩이 결산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번 주 토요일 비디오에서는
결산하고 7월달 분배금, 7월 3일이 분배금 발표하는 날이니까 분배금 예상을 하는 비디오를 올려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